네, 지난 시간에 이제 두산건설, 우리 장시복 기자도 그 부동산부 출입했지 않습니까? 예. 네. 자, 두산건설이 지난주에 그 5천억 원 자금 조달 공시를 했어요. 예. 그렇죠? 잘 아시겠지만. 그러면서 이제 그 워낙 이 PF 지급 보증 잔액이 1조 원 4,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상반기에 많이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뭐 증자도 하고 뭐 CB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을 하면서 5천억 원으로 일단 위기를 넘겨보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그 중견 건설사들은 그 시행사에 그 PF 지급 보증 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요거를 이제 그 사업보고서에 이런 좀 구체적으로 공시를 잘 하게 돼 있더라고요. 예. 네. 근데 그 우리 장시복 기자 잘 알겠지만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같은 이 큰 건설사들은 PF 지급 보증 규모는 수조입니다. 수조.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 했는지 잘 알 수가 없게 공시를 아주 허술하게 해놨습니다. 자,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현대건설을 보니까요. PF 대출 잔액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부산 지역 한 곳에 약 한 한 곳에 뭐 한 29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장만 덩그러니 공시가 되어 있을 뿐 나머지 그 1조 원이 훨씬 넘는 대출 지급 보증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너무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GS건설인데 지급 보증 잔액이 2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. 상당히 많죠. GS건설이 이렇게 남들보다 좀 많은 이유가 있나요? 그 지방에 또 아파트 물량을 많이 지어놔가지고요. 근데 네. 미분양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물려있는 것으로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GS건설이? 예. 그렇군요. 또 지방이 또 미분양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금. 근데 2조 5천억 원의 그 지급 보증 중에 확인되는 것은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업장 한 곳에 보험사와 증권사로부터 차입을 한 5,700억 원 정도 했다. 이 정도만 알 수 있어요. 제가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종로구 어디죠? 그 제1은행 뒤쪽에 거기 그 재개발하지 않습니까? 예. 거기를 재개발하는데 약 한 5,700억 원 정도를 이제 지급 보증을 서준 거 말고 나머지 2조 원 정도는 어디에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. 투자자들에겐 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견 건설사들은 뭐 워낙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너희들 지급 보증이 문제다.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좀 상세하게 공시를 해라.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재벌 건설사들, 큰 건설사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PF 지급 보증이 많이 깔려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. 우리 장시복 기자가 볼 때 많은 지금 중견 건설사들이 좀 유동성 위기로 이렇게 뭐 상당히 좀 부도도 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그렇게 PF 지급 보증 잔액이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GS건설 정도를 빼고 어떻습니까? 좀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건지 좀 그런 건 좀 업계에서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? 그래도 이 하나가 이제 물리게 되면은 또 이제 조그만 자금 유동성이 막히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더 큰 그 피해가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완책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기업 건설사들, 재벌에 속해 있는 건설사들의 PF 대출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도 좀 알고 싶어하는 거죠. 예. 네, 그렇습니다. 좀 그런 관련된 공시라든가 사업보고서 뭐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대형 건설사들 한번 재무제표를 간단히 좀 표로 보겠습니다. 네. 이 보면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. 이런 거에 비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그렇게 PF 대출 보증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삼성물산 PF 지급 보증이 1조 3천억 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없나요? 이 삼성물산은 시행사한테 많이 좀 아파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또 일반 정책일 수도 있고 또 공공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의 어떤 건설업계, 부동산 업계 위기 아니겠습니까? 위기 지나면 이런 건설사들이 또 다 시장을
더 확대하지 않을까. 이런 또 차별화가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.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우리 장시복 기자 볼 때 지금 건설주들 많이 빠졌는데 예. 지금 조금 들어가기엔 아직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가요? 아니면은 지금 얼마 전에 뭐 계속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나오는데 그런 거 볼 때는 좀 지금이 좀 어느 정도 바닥 아니냐 뭐 이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? 지금 올해 들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서가 바뀌었지만은 네.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여러 차례 이제 그러니까요. 정부에서의 대책 방안이 나왔지만 5번이나 아직까지는 나왔습니다. 그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좀 더 유보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미분양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나요? 어떻습니까? 예,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런 그 실수요자들의 그런 매도를 일으킬 만한 아직 요인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불안 요인이 또 이제 집값 추락에 대한 아직까지 불안 요인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